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공장 핫이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둘 만한 업종,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오늘 예고를 좀 드렸던 것처럼 별도로 향후에도 추가로 업데이트 드릴 내용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1월달 정도에 그 내용을 또 보면서 또 추가 코멘트를 드리겠지만, 현재 시점까지 새해가 맞이되는 근접에 일단 1월달에 추가 발표 나오기 전까지 2019년도 반도체 전망,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반도체 주가의 방향,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계속 관심권 두지 마시다, 1순위보다 2순위, 3순위를 계속 주장을 좀 해드렸었죠.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비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57,000원대부터 작년 2017년도 3분기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의 최고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액면 분할. 어떻게 보면 이 형태가 헤드앤숄더, 우리가 말하는 목주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가 진행이 좀 됐죠. 근데 액면 분할을 거의 100% 진행을 하면서, 액면 분할 진행할 때도 또 제가 별도로 또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 기관은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200만원일 때는 너무 비싸서 접근을 못했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5만원, 4만원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가격은 똑같고 비중은 똑같은데 이걸 쪼개가지고 현혹시킨 거죠. 5만원대, 53,000원대 움직였는데 지금 4만원을 깼습니다.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 다우지수 빠진 것처럼 이제 현재 5만원대는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굳이 가지고 있으시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 여기서 많이 빠져봤자 맥스 한 10% 전후? 이 정도면 바닥이, 단기 바닥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근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이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슷한 케이스죠. 13만원짜리 움직였던 게 지금 거의 반토막에 가까워졌어요.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이중바닥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바닥권의 형성, SK가스네요. SK하이닉스. 하이닉스 보면 97,000원대 움직였던 게 작년 2, 4분기, 3, 4분기 고점 찍고 여기 널판으로 9만원대에서 지금 6만원대까지. 여기 가격대는 일단 이제 최소한 1월 초 정도에는 지지가 돼야 되는데, 자, 이것은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6만원대, 5만원대 진입과 그 다음에 4만원대 하회 부분들이 진입됐는데,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부분에서 중심 키워드, 2019년도 상반기에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요런 부분들은, 자, 삼성전자 별도로 또 부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공통 분모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2019년 1월 달이 되면 미국과 중국 그 무역 협상단이 서로 베이징 가서 얘기를 하죠. 지재권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울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뭘 보셔야 되냐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굴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어디에 또 많은 투자 부분들을 하냐면 디스플레이 쪽, LCD 쪽에 정부 지원금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올해 2018년도 하반기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LCD보다는 OLED 쪽을 많이 밀어줘요. 그래서 이 OLED 밀어준 것은 삼성의 영향 부분이 있겠죠. 물론 삼성전자 쪽은 아니죠. 예,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쪽 이걸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굴기 관련된 부분에서 LCD 쪽 지원 부분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OLED 쪽 지원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분이 삼성전자하고 연관되는 게
중국의 YMTC라는 기업이 있어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자체가 랜드 플래시 쪽에 공격적인 양산 부분을 하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올해 8월 달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32단 3D 랜드 플래시 양산을 발표했고, 내년에 64단까지 도전을 주장을 좀 했어요. 이게 64단 정도 되면 물론 삼성하고 SK하이닉스와 기술 격차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내년 정도 되면 이 기간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중국의 팹 생산 능력이 글로벌의 한 16% 정도인데, 한 2년 정도 뒤면, 1, 2년 정도 되면 거의 20% 넘어서요.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 부분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가 한 170조. 근데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 차원에서 국본느가 1200억 위안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지방정부 3호 기금도 600억 위안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YMTC라는 데에서 랜드 플래시죠. 우리나라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한 단계 도약 부분들을 만들었던 게, 물론 D램도 있습니다. D램의 가격 상승 부분도 있습니다만, 랜드 플래시 쪽, 특히 삼성전자 삼성 시안공장에서 랜드 플래시를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영업이익 부분이나 매출 부분 분명히 플러스 알파를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중국 업체 부분들 얘기를 드린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의 힘으로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 디스플레이 쪽도 보면 LCD 쪽은 이미 하고 OLED로 넘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OLED로 지금 넘어 들어오면서 하반기에 제 기억으로 지금 한 두 군데에서 400억 위안인가요? 이 정도 아마 투자 부분들을 결정을 했을 겁니다. OLED 쪽. 그거하고 좀 상당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 돈의 힘을 통해 가지고 공격적인 지금 팔로잉 부분들 따라오는 추격전을 좀 진행했다는 것을 첫 번째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런 내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부분도 퍼포먼스를 계속 쳤을 때 일단 기다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 경쟁이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퍼포먼스 자체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분기하고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을 거냐,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좋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다음 분기, 반기 이후에 아니면 향후에 더 성장 동력 부분들에서 더 퍼포먼스를 낼 거의 기대치가 주가의 상승 부분을 끌어들일 건데, 작년 3월과 4월달 4분기의 실적은 너무 최대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대치가 나왔을 때는 그걸 보고 개인 투자는 들어가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은 향후 전망치를 추정해 가지고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일부 차익 부분들을 실현하고 나중에 보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중국 공장에서의 이런 그 돈의 힘을 통해 가지고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올해 32단, 내년에 64단까지 도전을 주장한다 라고, 이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고,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 2019년 반도체 상반기 업황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내용 부분들은 이 내용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지재권 싸움에 약간 반사 효과, 반사 이득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 분명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중국이 그 3분기, 4분기 아마 방송 중에 모닝 브리핑과 마감 브리핑 통해 가지고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독점 규제 관련된 부분에 조사 부분 했다는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결과 부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상에서 독점 D램 다 가격 단합으로 엮으려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엮더라도 과징금이라든지 벌금 부과 부분이 조금 다소 어려울 것 같아서 중국 정부가 약간 선회를 했어요. 선회를 해서 뭘로 바꿨냐면, D램 가격 단합이 아니라 랜드 플래시를 끼워 팔았다. 이걸로 정조준했어요. 그럼 조금 전에 말했던 양쯔모하고도 연결한 부분들이 좀 있죠. 양쯔모에서 지금 32단 나왔고 내년에 64단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D램 쪽 부분들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고, 미세화 공정보료는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랜드 플래시는 좀 그래도 좀 많이 따라오죠. 돈의 힘으로 좀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D램에 대한 가격 단합으로 지금 거는 게 아니라 랜드 플래시를 끼워 팔았다.
이걸로 인해서 가격 단합으로는 실질적인 타격 자체가 주기 어렵고 중국의 실력 부분도 크지 않다는 생각분 되니까 이걸 랜드 플래시를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이제 여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고 있어서 화웨이라는 JT라는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고 있고, 미국은 지난번에 그쪽 D램이나 반도체 쪽 대만 업체 부분에 제재 부분들을 과하니까 제재 부분에 바로 손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앞으로 이제 한 2월 달까지 무역 분쟁 관련해서 어떤 합의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합의 부분들이 좀 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잘 건드리지 않고 웬만하면 합의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수면 아래로 조금 가라앉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 반사 효과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일부 이득을 보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D램의 가격 단합으로 체크한 게 아니라 랜드 플래시를 끼워 팔았다. 그래서 랜드 플래시를 일단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랜드 플래시를 하긴 합니다만은, 물론 D램이 주력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랜드 플래시를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 부분들 진행 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중국이 뭘 준비를 하고 있냐면 딜을 거는 거예요. 약간 뭐라 할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지를 주고 있어요. 뭘 주고 있냐면, 너희들 과징금이 이 랜드 플래시를 끼워 팔아서 과징금이 있다. 과징금을 낼 것이냐? 과징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이제까지 중국 업체하고 서로 이렇게 보면 소송이 걸려 있죠. 지재권 관련된 부분에서 특허 소송, 특허 침해 소송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징금 낼래? 아니면 과징금 면제 조건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중단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에요. 과징금을 내게 되면, 물론 그걸 과징금을 낸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과징금을 내게 되면 뭐 금전적인 측면 부분들로 가면서 이 금전적인 돈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버는 거고, 아니면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 중국 업체가 과징금은 어떻게 보면 없었던 내용인데 만들어가지고 이런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딜을 걸고 있는 거죠. 특허 침해 소송 부분들을 중단하게 되면 뭐가 좀 더 자유롭나요? 아까 랜드 플래시, 그 다음에 D램, 지금 반도체 굴기하고 있는 칭화라든지 이쪽 회사들이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허 침해 부분 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 속도 부분들이 지연되는데, 이 속도 부분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겠죠. 기술 격차를 지금이 만약에 2년 3년이라 하면 기술 격차를 줄어들 수 있는 요건 자체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고속도로에 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불공정 거래 빌미로 외국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에 이를 면제 조건으로 자국 특허 소송을 중단시켜서 걸어놓고 있어요. 삼성전자 쪽에 걸어놓고 SK하이닉스 쪽에 걸어놓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장 분위기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지금 드리냐면, 자, 과징금이 나왔다는 의미 부분도 일단 뭐 업황 부분들을 누르는 한번 플러스 요건 자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양날의 검이에요. 과징금을 면제했다 해가지고 특허 침해 소송 부분들을 오케이, 특허 침해 소송 중단할게 라고 하면 기술 격차 부분들을 빠르게 치고 올 수 있는 요건 자체를 양쪽을 만들죠. 그 의미 부분들은 뭐냐면, 물론 이제 5G가 시작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나중에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중국 업체의 기술 격차 따라오는 것보다 매출 자체가 워낙 급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 덮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예전에 D램 가격 상승으로 해서 1차 상승,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버 D램이라는 일쪽에 계속 증설 부분들을 하면서 서버 D램의 소요 부분들이 계속 증가됐죠. 물론 여기에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 하면 5G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R이나 AR이라는 다양한 5G 부과되는 사업 부분이 나오면 D램의 생산 부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봐야 될 게, 중국의 반독점 규제 부분들로 인해서 아니면 특허글로 인해서 양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다 잡아놓고 어떤 선택지 부분들을 결정하라고 주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시간적인 여유 부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어떤 딜 사이에서 지재권 관련된 협상이라든지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단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일부 반사 효과 부분들 보는 부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선반영이 상당 부분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내년 1분기에 반도체 주가의 향방 핵심 키워드를 얘기 드린 부분 뭐냐면 상승을 만들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상승을 만들 요건도 분명히 이제 생기기 시작했지만 다시 박스권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1차적으로 봐야 될 것은 2019년도 반도체 업황 주가의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중국의 반독점, 랜드플래시의 과징금 부과냐 아니면 특허침해 소송을 처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 주가의 단기 흐름 자체가 결정될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흐름 부분들을 이런 업황의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내용을 알아두시고 주가 흐름 부분들을 투영시키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핫 반도체 2019년 1분기 반도체 주가의 방향 핵심 키워드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2019년도 상반기 반도체 업황의 주가 방향의 핵심 키워드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